네, 지금부터 2022학년도 청렴한 중부 학교운동부 관계자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는 음소거 해주시고 카메라는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얼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연수 진행을 맡은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강희교 장학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라인 연수의 특성상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어, 잠시만요. 네, 다음은 오늘 연수에 참석하신 중부 교육가족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범 초등교육지원과장님과 김선희 초등교육지원과 운동부 담당 장학사님 참석하셨는데요. 이경희 중등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건강상 이유로 참석은 하셨는데 인사 말씀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범 초등교육지원과장님이십니다.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육지원과장 김종범입니다. 직접 만나 뵙고 그동안의 노력에 감사 인사도 드려야 하는데 좀 코로나19라는 그 상황 때문에 비대면으로 연수를 진행하게 되어 많이 아쉽습니다. 아무튼 오늘 연수가 학교 운동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또 효율성을 더욱더 정착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학교, 그리고 학생, 선수,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그 중부교육청 관내 학교 운동부 문화 조성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김선희 장학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부 초등교육지원과 운동부 담당 장학사 김선희입니다. 앞으로 대면으로도 자주 뵙겠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9월부터 체육 관련 업무를 시작했는데 몇 달간이었지만 다른 어떤 업무보다도 운동부 관련 업무가 난이도가 정말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동부 운영에 있어서 특히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하여 더 세심하고 살펴보시고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늘어서 부담이 크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서울 소년체육대회가 재개되어서 지난주부터 또 경기가 시작되었는데 학생들이 그 대회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뿌듯한 마음과 함께 학교에서 교감생님, 지도교사님, 지도자님, 학부모님 모두 정말 애쓰시고 그 마음이 정성이 이렇게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모든 분들이 수고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번 학기에도 제가 학교 운동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선희 장학사님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운동부 관계자 연수에 참석해주신 교감 선생님, 그다음에 운동부 감독교사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자리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혹시 소음이나 운영이 좀 미숙하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연수는 학교 운동부 운영 매뉴얼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공유 다시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로 이제 주요 변경 사항들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운영할 때 조금 어려운 부분들, 그다음에 민원이 많거나 문의가 많은 부분들 위주로 매뉴얼에 있는 책자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주요 변경사항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제 초등학교가 출석 인정 허용 일수가 5일, 그다음에 중학교 12일, 고등학교 25일로 많이 줄었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부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 그 대회 참가 제한이 이제 2년 후부터 시행되는 부분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학생 선수 인권 보호 부분도 조금 변경된 부분들 뒤에 설명하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작년과 달라진 부분이 이제 학생 선수 진로 역량 강화가 세 번째 챕터로 새로 신설되었는데요. 이 부분도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학교 운동부 운영에 대한 부분이 지금 학교 운동부 감독교사 수업 시수 경감 4시간 지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요게 진행되고 있는 학교도 있고 아직 그렇지 못한 학교들도 있을 텐데 교감 선생님들 잘 들으시고 감독교사 선생님들 수업 시수가 경감될 수 있도록 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운영관리 선진화 부분에서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데요. 매뉴얼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뒤에 다시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투명한 운동부 운영 중에서 후원의 운영 중단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 조금 혼란도 있고 어려움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뒷부분에 자세히 좀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추가된 부분이 그 후원의 중단으로 인해서 지도자들 임금 책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해서 여기 참고 자료에 우리 운동부 매뉴얼 102쪽, 103쪽에도 들어가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부록에도 작년보다 이제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인건비 기준안이랑 성과상여금도 이제 학교별로 있는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자체 기준이 천차만별이었는데 예시안을 이제 표준으로 올려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교사들도 교원 정량평가 하듯이 그거를 참고해서 만든 거니까 요거대로 하시되 여기에서 뭐 약간 가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챕터, 우리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용어를 조금 알으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많이 혼동되는 부분들, 첫 번째 이제 학생 선수라는 거는 학교 운동부에 소속되는 학생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 둘 다가 학생 선수입니다. 크게 두 가지죠. 그러니까 즉, 운동부에 소속되거나 체육단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은 이제 개별 학생 선수라고도 우리가 말씀드리죠. 그래서 둘 다 학생 선수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체육 특기자는 운동부에서 하거나 개별적으로 하거나 그 친구들이 다 체육 특기자는 아닙니다. 네, 중입이나 고입 체특 심사를 따로 통과한 친구들. 그러니까 즉 초등학교에는 체육 특기자가 없겠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서 일정 자격을 갖춰서 중입을 할 때 체육특기자 선정이 된 친구는 중학교에서 특기자인데 중학교에서 새롭게 선수 등록 활동을 하고 시작하는 친구는 체육특기자가 아니겠죠. 고입에 올라가야 고등학교 때부터 체육특기자가 되는 것이고 그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체육특기자의 특징은 뭐냐면 거주 지전 없이 원하는 고등학교에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네, 그 다음에 운동부는 뭐 크게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학교 내에서 학생 선수로 구성된 지금 여기에 있는 대부분이 운동부에 관련된 분이신데 일부 학교에서는 개별 학생 선수가 포함된 학교도 있습니다. 거기는 운동부는 해당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운동부와 체육특기학교도 좀 많이 혼동하시는데 모든 운동부가 체육특기학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뭐냐면 운동부가 저희가 매년 3월에 체육특기학교 신청을 받는데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서울 시내에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체육특기학교가 되면은
많은 이런 행재정적 지원을 받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체육특기생들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운동부 학생 선수들을 우리가 뭐 따로 일반 학생이나 전입으로 그 거주지 이전에서 일반 학생으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TO를 얘기하면 체육특기 학교에 배정을 해주는 뭐 그런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을 받게 되는데 대부분의 학교 운동부는 체육특기 학교를 신청하는데 안 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완전히 동일은 아니고 대부분의 학교 운동부는 체육특기학교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도자 부분은 따로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출결인데요. 아까 이제 바뀐 부분 설명하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부분을, 학교에서도 정말 곤란하시고, 뭐, 교육청에서도 학부모님 민원 많이 받습니다. 이제 이거의 연유는, 계속 줄어드는 연유는, 그 스포츠 혁신이라는 곳이 다들 아실 겁니다. 거기에서, 왜 이제 학생 선수들을 이렇게, 학교에는 다른 분야는 전혀 없는 학생 선수들만 이렇게 뭔가 일종의 특혜를 주느냐.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는 모든 학생과 학생 선수는 동일하게 모든 수업을 받게 하는 게 목표인데 사실 저희 교육청에서도 많이 반대하지만 거기에서 많이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어쨌든 그 연유는 그런 기조라는 거는 일단 알아주시고 초등학교 5일, 10일, 고등학교 25일인데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이제 혼동되시는 게 국가대표나 이제 소년체전 요런 대회는 제외라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훈련이 예를 들면 중학교 예를 들면 12일 중에 뭐 훈련을 가거나 대회 참여하거나 뭐 연습 경기를 가거나 10일 범위 내에서 출석 인정을 받는데, 어, 국가대표는 당연히 하고 지금 소체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전국체전, 거기 예선대회나 혹은 대표로 선발돼서 본 경기에 나갈 때는 요 10일 안에 안 된다는 겁니다. 출석 인정은 당연히 해주되, 그죠? 여기도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이 12일 안에는 차감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다음은 개별 학생 선수도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출석 인정 허용 일수를 동일하게 적용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학교에서 그 참가계획 받아서 내부 결제와 출결 처리는 동일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 지금 두 개 학교가 지금 운동부 아닌 학교에서 들어오신 분 계신데 이 부분 꼭 참고해서 그 개별 학생 선수들도 출석 인정 허용을 받을 수 있게끔 네. 그것도 이제 주요 민원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교육부에서 2023년까지 이제 그거를 지속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네, 일단은 관련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기조는 계속 줄어들 거라는 거, 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은 우리 이제 요거는 담임 선생님들용인데 요것보다는 요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나이스 권한을 받으시면 이제 대부분 학교 운동부 감독교사들은 가지고 계실 텐데 지금 바뀌신 분이나 이제 초등학교에서 모르실 수 있어요. 이게 나이스 권한을 받으면 운동부 학생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출결 현황을 볼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아까 초등학교 5일, 중학교 10일, 고등학교 25일 범위 내에서 체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의 질병 결석도 있을 거고, 뭐 체험학습으로 인한 출석 인정도 들어갈 거고, 훈련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출결 사항이 보일 텐데 그 중에 12일에 해당하는 훈련이나 연습 경기에 해당하는 것만 체크해주면 예를 들면 12일 중에 며칠 썼다. 요게 나옵니다. 근데 요거를 관리를 안 해주면 나중에 오바되거나 그 다음에 예,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팁은 예를 들면 금토일 훈련을 대회를 간다. 그럼 금요일 아침부터 통으로 결석하는 것보다는 아침에 조회만 참여해도 이제 조퇴 처리되잖아요. 그러면 조퇴 지각 결과는 3회 1위를 차감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좀 알차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가대표 학생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대한체육회에서 시행한 그 공문이 근거입니다. 네, 무작정 네, 협회에서 비공식 그 주니어 대표, 연령 대표를 뭐 선발하거나 훈련을 참가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공식적인 대한체육회에 시행한 공문을 근거로 하시면 된다는 거. 네, 수업 결손. 그렇게 이제 수업을 우리가 10일, 25일, 초등학교 5일을 빠졌어요. 그럼 빠진 만큼 보충 수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쿨에서 하루를 빠지면 이스쿨 3시간 수강한다는 거. 즉, 1시간이, 그러니까 이스쿨 1시간이 2시간 인정으로 되는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는 작년까지 없었는데, 그래서 자체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했었어야 되죠. 그래서 올해 안에 초등학교도 이스쿨이 이제 지속적인 이게 민원 사항이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도 반영해서 신설 예정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최저학력입니다. 최저학력도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모르시는 경우는 없다고 보는데, 현재 지금 초등학교는 100분의 50, 즉 학교 평균의 50%, 즉 수학이 학교 평균이 뭐 그 학년 평균이 60점이다. 그러면 초등학교는 30점을 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런업을 만약에 이렇게 이수를 못했다. 그러면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런업이라고 그러는데, 네, 60시간 운영해야 된다는 거. 네, 이렇게 기준 성적 다 똑같은 내용이라 일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매뉴얼 7페이지는 참고하시라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알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개정되어서 3년의 유예 기간을 두는데 고등학교는 빠졌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선수가 최저학력을 미도달 시 이제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아까 좀 전에 얘기한 런업을 이수하잖아요. 그런데도 참가를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2024년이니까 올해는 제외되고 내년부터, 내년 2학기에 이수를 못했다. 그럼 2024년 3월부터는 대회 출전을 못한다는 겁니다. 네, 런업을 이수하더라도. 이 부분 중요하니까, 올해부터 학생들한테 강조해서 내년 2학기에는 반드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최저학력 도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학교장 확인서인데요. 네, 일단 양식 이렇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매뉴얼에 있으니까. 네, 다음은 우리 요겁니다. 이제 초등학교도 많이 놓치고, 그다음에 운동부가 없는 학교에서도 많이 놓치는데, 운동부에 소속되지 않은 학생 선수들도 동일하게 출석 인정은 처리해 주셔야 되고, 그에 따른 보충 학습도 챙겨 주셔야 된다는 거. 네, 다음은 우리 채특입니다. 채특 작년부터 많이 변경돼 가지고 강조해야 될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즉 2022학년도 고2부터 내신 성적이 반영됐죠. 그래서 4개 교과를 성적 80, 교과 성적 80, 출결 20에서 100점을 했는데 올해 이제 시행한 결과가 저희 내부 자료를 보면은 일지망에 지원한 친구들이 일지망에 배정된 게 한 9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10% 정도는 일지망 학교를 못 간 거죠. 그래서 이거 90%나 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일지망에 지원한 학교들을 다 일지망에 배정해 줬습니다. 예, 그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막 전화 드리고 이래가지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해서 근데 이제 그 과정에 부작용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에서 요구한 TO대로 배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런 이제 내신 성적 기준을 마련하게 됐죠.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원하는 친구를 우리 학교에 쓰게 하려면
네, 성적을 공부를 시켜야 된다. 네, 요거를 작년부터 많이 느끼실 거고 올해 실제로 시행됐고 요거는 변동 없습니다. 막 어떤 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이건 문제가 많아서 내년부터 바뀐다는데 맞나요? 아닙니다. 이제 그대로 가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 교감 선생님도 아셔야 되고 감독 선생님들도 꼭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챕터 학생 선수 인권보호입니다. 인권교육 많이 이제 강조하고 있고 받아야 되는 것도 많은데 저희가 그때그때 공문으로 많이 안내해 드립니다. 네, 이 부분을 다 오늘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런 교육들을 받아야 된다. 근거가 다 법령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과도한 부분은 있지만 네,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은 이 부분들 넘어가겠습니다. 네, 도핑 방지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인권 실태 전수조사입니다. 이게 이제 교육부에서 주관으로 매년 전체 학생 선수들을 대상으로 5월에서 6월에 이제 실시하는데, 여기에서 생각보다 이제 그 학교 폭력 그 실태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나오면 다시 이제 설문을 다시 해야 되고 학교별로 조사를 다시 해서 이런 절차들이 또 진행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게 안 생기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제 피해 학생들이 발견되면은 또 절차에 따라서 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뒷부분에 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가해자 유형별 학생 선수끼리 학교 폭력 행위가 일어났다. 뭐 당연히 이거는 학교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알 거고 학교장 종결제나 학폭을 열면 되고 이제 지도자 부분인데 지도자가 이제 가해자로 됐으면 무조건 학대 신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학대 신고는 그 전까지 이제 뭐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보전이라 그러죠. 아보전이나 112에 신고했어야 되는데 아보전이 없어지고 무조건 112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 뒤에도 나오니까 그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상담 에 대한 부분인데 요거 가끔 문의 오는데 이제 운동부 지도자도 들어갑니다. 네, 상담교사나 감독교사도 들어가고 이렇게 일지를 누가 기록해서 학생들이 상담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네,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도 그냥 읽어보시면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학생 선수끼리 발생했을 때는 우리 학교의 생활지도부에 있는 네, 사안 처리 가이드북대로 절차 준수하시면 되고 여기서 유의사항은 이제 가해자랑 피해자랑 즉시 분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아동학대를 인지하면 무조건 112로 신고해야 된다는 거,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사안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발생하는 경우, 작년에도 저희 관내도 있었고, 절차대로 진행을 하는데,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제 지도자가 이제 뭐 법적인 그 조치를 받았는데 다시 재심을 청구하거나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 보게 되면은 기간이 너무 길어지죠. 그래서 일단 조치를 하고 나중에 그거에 따라서 다시 변경하면 되니까 일단 신속하게 처리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징계를 내리기 전에 사전 심의를 먼저 하시고 뭐 소위원회나 그다음 운동부 지도자 관리위원회를 열어서 한 다음에 운영위원회 의결하고 학교장이 처분하는 이런 절차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올해 추가된 거라 좀 별표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뉴얼 20페이지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이렇게 이제 가해 학생 선수에 대해서 대회 참가랑 선수 등록 제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없던 부분인데 강화되면서 이렇게 1, 2, 3호에 이제 가벼운 조치를 받았다 하더라도 3개월의 출전 제한이 걸립니다. 그다음에 전학이면은 1년,
퇴학의 경우에는 5년, 10년. 이거는 이제 운동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고, 전학도 1년이면은 상당히 이제 큰 징계라고, 제한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체육특기자 선발도 2024년, 올해는 아니고 이제 내년 고입부터 아예 특기자로 선발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니까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그만큼 요즘에 이런 게 강조되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학교 운동부 관계자, 교감 선생님, 감독 선생님들도 이 부분 꼭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뒤에는 이런 절차에 대한 부분이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징계 기준. 이게 우리 매뉴얼에 여러 번 나오는데 어, 요거에 따라서 학교에서 사실은 이제 이거보다 더 디테일한 거를 원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 모든 건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교육청에서 내릴 수는 없고, 지도자는 학교장님이랑 계약한 학교의 교직원이기 때문에 학교장님과 학원위를 심의 통과해서 하는데, 요거를 참고해서 하시면 되고, 뒤에 좀 더 상세한 표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 판단하시기가 좀 애매한 경우도 있는데, 뭐 교육청이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최종 판단은 학교장님과 학원에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없던 부분인데 지금 학생 선수들이 진로 부분에서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매뉴얼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진로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콘텐츠 개발도 저희가 지금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아직 시작 단계지만, 요거는 뭐냐면, 우리 유니텔에 보면은, 이제 요 부분이, 들어갔는데, 1년 동안 신청하고 이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이제 진로에 대한 부분들이 자기들이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유니텔 연수로 이루어졌으니까 학생들도 좋을 것 같고 학부모님들도 사실 우리 자녀들이 운동선수를 언제까지 할지, 그 다음에 진로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부모님들한테도 요 유니털 연수를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학생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요거는 차차 더 확대될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현재도 지금 꽤 콘텐츠가 괜찮고 반응이 좋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체육 진로 교육 과정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최고를 위주로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나중에는 이제 전체 운동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할 텐데, 체육 선택 과목이랑 전문 교과나 스포츠 진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체육교육과정 특성화 학교, 이제 일반고도 저희 관내 지금 3개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학생들 진로를 위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운영 선진화인데 이 부분이 내용이 좀 제일 많습니다. 네, 차근차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창단은 지금 이미 거의 다 창단하셨으니까 뭐 절차는 뭐 따로 안내 드릴 필요 없겠지만 이렇게 미리 이제 이렇게 절차가 있다라는 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단. 네, 지금 뭐 골치 아프셔가지고 해단하고 싶으신 학교도 있으시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해단 절차가 있다라는 거 미리 이제 교육청과 좀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컨설팅도 좀 받기를 권장드리고요. 학생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보호자도 있고 이렇게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지도자가 또 생계가 걸려 있으니까 이 부분 때문에 또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필수로 이제 선행되어야 되고 해당 계획서와 학교장 내부 결재 이런 절차가 따르고 학원이 심의까지 통과한다는 이 절차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육특기학교 그러면 운영 저희가 교육청에서 뭐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은데 이렇게 운동부를 운영하는 뭐 장점은 뭐냐? 네, 혜택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입니다.
일단 제일 큰 부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학생 선수를 체육특기학교에 배정해 주는 거죠. 즉, 거주지 이전을 할 필요가 없이 학생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운동부인데 예를 들면 운동부인데 체육특기학교 신청 안 했다. 우리는 교육청에 터치를 안 받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대신 체육특기학교가 아니니까 학생 선수들을 알아서 다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거주지 이전에서 일반 학생으로. 네, 그렇죠. 어, 요런 부분들 있고, 자, 요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새롭게 들어간 부분인데, 감독 선생님들이 업무 부담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지금 후원회도 없어지고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임금 설정, 예산 계획을 다 해야 되는 판국이라 올해 이제 요거를 목적 사업비로 처음에 추진했는데 지금 목적 사업비가 지금 줄이는 추세라 기본 운영비로 편성됐는데 학교 운동부가 있는 학교들은 그만큼 증액이 됐거든요. 운영비를. 근데 많은 학교들이 아직 모르셔가지고 이게 뭐냐, 행정실도 모르고 교감 선생님들도 못 챙겨주시고 제가 여기 운동부 단톡방에는 안내를 드렸는데 혹시 여기에서 지금 그 감독교사 수업 시수 지원 받으시는 학교 있으실까요?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제가 알기로는 꽤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지금 화면에 다 안 나오는데, 네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꽤 많은 학교들이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게 올해 시행 첫 해라 아직 모르는 학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그 학교 회계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학교 회계 지침이라는 게 이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니, 권장 사업인데 꼭 해야 되냐? 거기에 회계 지침에 뭐 필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 권장 사업 리스트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택일 하는 거지만 운동부가 있는 학교들은 이만큼이 증액됐기 때문에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요 회계 지침 안에 우리 학교에서 그 생활지도부장님, 교무부장님 수업 지원 받는 것도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거에 근거해서 적용받는 거니까 네, 감독 선생님들 굉장히 업무 많습니다, 정말. 네, 제가 공문 내보낼 때마다 너무 죄송스럽고 교감 선생님들 잘 아실 겁니다. 결제 올라오는 것도 많으실 거고 그래서 정당하게 챙겨드릴 수 있게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 교장간 회의 때도 한 번 더 강조하고 네, 계속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네, 신청 과정. 지금 체육특기학교 저희 신청 다 받았는데, 네, 크게 문제 없어서 조만간 이제 알림 나갈 예정인데, 학교 운영위원회 아직 심의를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월에 저희가 항상 체육특기학교 신청을 받는데, 저희의 승인 근거는 그 학교 학운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쵸? 그걸 근거로 승인해 주는데 예정 날짜를 기재하게 돼 있는데 예정 날짜를 기재 못 해주시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3월에 구성이 지금 어려운 경우, 특히 코로나라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2월에 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팁이라기보다 예, 운영의 묘가 2월에 이제 그 학년도가 끝나기 전에 임시라도 네, 2월 뭐 중순 말 정도까지 그 연간 운영 계획이랑 지도자의 인건비 계약서 이런 게 다 구비가 되면 2월에 하시면 3월부터 쭉 그대로 이어가시면 되는데 그래서 3월에 만약에 학원일을 통과 못했다. 그러면 그 지도자님들 인건비도 3월에 지금 못 하십니다. 네. 근데 막 뭐 근거도 없는데 학원일도 통과 안 했는데 지급하시면 안 되니까 뭐 4월에 소급하는 경우 뭐 그건 가능하지만 어쨌든 무난하게 진행되려면 2월에 학원일을 통과 받으시면 좋다. 준비는 조금 더 서둘러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3월부터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네, 2월에 준비하시면 좋다라는 거고 네, 연간 운영계획 올해도 이제 수립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실 텐데 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운동부 있는 학교들이 기존부터 있는 학교들이 대다수니까 네, 그 틀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이제 전지훈련입니다. 뭐 작년, 재작년 전지훈련 많이 가시고 제가 검토 승인도 많이 드렸는데 제일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이거 사전 답사 꼭 가야 됩니까? 네, 이 부분이거든요.
초등학교는 많이들 안 가시는 것 같기는 한데 중고등학교 애들 뭐 전지훈련 여름 겨울에 가실 수 있죠.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근데 그거는 학생 인솔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련 소태교랑 마찬가지로 네, 사전 답사가 필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전에 이제 학부모 동의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여기 빨간 줄 쳐놨는데요. 네, 70% 이상 무기명 투표로 해서 찬성한 경우에 추진하실 수 있고, 그러면 사전 답사 들어가야 되고, 계획 수립하고, 교육청에 이제 저한테 중고등은 저한테, 초등은 김선희 장사님한테 실시 요청을 해주면 좋은데, 매뉴얼상 이렇게 한 달 전이지만, 한 달 전은 사실 좀 뭐 무리되는 경우 있어도, 최소한 한 일주일, 한 5일 전에는 해주시면 좋은데, 막 오늘 공문 줘서 내일 가야 되니까 빨리 승인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도 이 물리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네, 승인 요청을 해주시면 좋고, 학원일을 통과한 상태로 주셔도 되고, 요 교육청에 먼저 승인 내면 그걸 근거로 학원일 심의 통과하셔도 되고, 네,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놓치시는 부분이 갔다 오면 집행 내역을 공개하셔야 되는데, 공개를 안 해서 민원을 받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학부모님은 돈은 냈는데, 전지훈련비는 냈는데, 내가 낸 돈이 어떻게 쓰여진지 모른다. 네, 안 되니까 꼭 공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밑에 빨간 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부모 동원 금지인데, 이게 뭐 지금은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전지훈련이나 아니면 학교 훈련에서 학부모님이 동원돼서 와, 정말 이 민원의 시발점이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 청탁금지법에 편의 제공에 해당됩니다. 네,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학교 교육 활동은 학교에서 교사들이 이뤄내야 되는 부분인데 학부모를 동원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도자님들은 사실 편하시겠죠. 네, 학부모님들이 뭐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애들 치닥거리 해주고 좋은데 그 학부모님들의 자발적인 봉사는 없죠. 학부모님의 자발적인 봉사는 없습니다. 뭔가를 기대하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청탁금지법 편의 제공에 해당되기 때문에 학부모 동원 없이 지도자님들이 할 수 있게끔 물론 힘들겠지만 그게 더 떳떳하고 깨끗합니다. 나중에 뒤탈이 없죠. 네, 이렇게 되면 나중에 학부모님들이 자기가 조짠 거 다 기록해 놓고 졸업하면 계속 민원 넣고 터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지훈련 포함해서 훈련할 때 학부모님 동원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급학교 훈련, 이 부분도 최근에 조금 문의도 많고 논란도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대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급학교가 합격이 되고 배정이 된 학생인데 합격이라는 거는 우리 학교장 선발고, 특성화고랑 자사고를 말씀하는 겁니다. 네, 여기는 보통 12월에 합격이 발표되죠. 그다음에 배정은 우리 후기고, 교육감 선발고 후기고를 얘기하는 거죠. 2월, 올해 같은 경우 2월 3일이었나요? 배정이 확정되죠. 그 이후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자사고랑 특성화고가 12월에 합격하면 언제부터? 겨울방학부터. 12월에 결정 났으니까. 결정 나고 바로 가는 건 또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학년 말에 그 12일을 다 썼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들은 겨울방학부터. 자, 배정이 된 후기고 2월 3일 되면 거의 졸업식이죠. 그래서 졸업식 이후의 기간. 네, 이렇게 구분됩니다. 상급 합격이라는 친구들은 겨울방학. 배정의 후기고 친구들은 졸업식. 그래서 후기고에서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옆에 특성화고랑 자사고는 겨울방학 때부터 하는데 왜 우리는 졸업식 이후에부터 합니까? 그 친구는 우리 학교 들어올 거 뻔한데, 뻔하지만 모르는 겁니다. 이번에 그 일지망 배정률이 아까 90%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확정이 아니죠. 네. 그래서 확정이 된 이후에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 하시면 되고, 그거에 조건이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나 고등학교, 중학교도 이제 초등학생이 올 수 있으니까 재학생 학부모의 전체 동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입학 예정 학생이 비용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합격은 했지만 3월 1일부터 그 재학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이 없는데 그럼 지도자가 무료로 해야 되고 기존의 재학생들과 함께 훈련하는 경우가 많죠. 즉 기존의 학부모님들이 어떤 손해 본다,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즉 재학생 학부모님들의 전체 돈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는 괜찮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안전공제 모르시는 부분은 없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학생들이 다쳤을 때 요거를 신청 안 해줘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잘 안내될 수 있도록 조금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숙사는 지금 고등학교만 가능하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불가인데 저희 관내 지금 이번 주까지 5개 기숙사 이제 승인을 내줬는데 여기에도 이제 승인 신청 내주고 저희가 나가서 점검하고 승인을 내주는데 기준은 1시간 이상, 대중교통 60분 이상. 그다음에 다인실 요거는 이제 실당 인원이 또 있는데 어쨌든 요런 이내 그다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점검 상하반기 1년에 2번씩 하는데 정말 서류 준비하고 힘드시고 한데 학교가 잘 하고 있겠지만 교육청에서 뭐 지적하러 간다기보다 부족한 부분들을 도와드리러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코로나라 가급적 대면보다는 비대면 뭐 이렇게 섞어서 많이 진행하는데 네, 지금 서류들이 이렇게 많죠. 학습권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 봐야 되고 인권 교육 잘 했는지도 또 봐야 되고 그냥 매뉴얼에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학생선수관리위원회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강조했는데 아직까지 운동부가 있는데도 학교체육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선수관리위원회로 통합할 수 있다라는 거. 네. 학교 운동부가 없으면 당연히 체육에 대한 그 심의는 학교체육소위원회에서 하시면 되겠죠. 근데 운동부가 있으면 여기 학생선수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통합할 수 있다라는 거. 네. 네, 이렇게 조직하고 구성하고 임기가 이렇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네, 특기자 이제 전입학도 학생선수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심의하는데 지금 이제 특히 올해 작년 고입부터 내신 성적으로 가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학교에 간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10% 학생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그 체육 특기자들을 전출하고 전입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학년 초에는 좀 더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배정 결과 불만에 해당하는 거는 그 사유에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도 신중히 검토해서 학교장 동의서를 발급할 때도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생선수 전입학인데 중학생이랑 고등학생이랑 조금 절차가 다르고 제출해야 되는 부분도 다르죠. 중학교는 저희 지원청에서 하고 요런 이제 행정사항들이 필요하고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심의하는데 네, 특히 지금 올해 그 고입 채택이 이루어지고 나서 1학기에는 그 학생 선수 전입학을 안 시켜줄 거라는 본청장 학사님의 네, 올해 선례를 그렇게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건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부터는 조금 허용해 주시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네, 아까 이제 설명 다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이제 내신 성적 반영해서 배정하는데, 여기 디테일하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작년에는 시행 첫 해였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성적만 봤습니다. 근데 올해는, 올해가 이제 2023학년도 고입이죠. 2학년 1학기부터 반영된다라는 거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학생 선수들이 다 이 일을 깔아줬을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공부 열심히 한 친구도 많으니까 학교에서 미리미리 좀 챙겨서 자기가 원하는 고등학교 가려면 운동뿐만 아니라 네, 공부도 잘 해야 된다라는 거. 네, 지도자 관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 말씀드려야 되는데,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그 지도자를 이제 그러니까 선발해야 되는데, 자격증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없는 사람을 한시적으로 채용하면 안 되나요? 뭐, 트레이너로 고용하면 안 되나요? 막 이런 경우 있습니다. 네, 결론은 절대 안 되시는 거죠. 왜냐면 우리 그 교사도 교단에 쓰려면 무조건 교원 자격증이 있어야 되듯이 지도자들도 여기 5개 해당하는 지도자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생체가 이렇게 다 통합돼서 이제 스포츠 지도사 요게 대부분이고 뭐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어쨌든 요 5가지의 지도자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네, 작년에 제가 점검 갔을 때 정말 몇 학교에서 지적해서 바로바로 수정해 주셨는데 네, 자격 없는 사람들은 채용이 안 되십니다. 뭐 행정실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행정실 직원으로 근무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트레이너 그런 용어는 저희 운동부에 없습니다. 네, 자격이 없는 사람을 포장하기 위한 거지 무조건 자격은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그러니까 기본이면서 이게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 5가지 지도자 자격을 특히 교감 선생님들 채용하실 때 요 5가지 해당하는 자격인지는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네, 채용 방법과 절차는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네,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고 교감 선생님들이라면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결격 사유, 그 다음에 채용하고 이렇게 전임 코치는 보고해 주셔야 된다는 거. 네, 신규 채용 절차입니다. 네, 채용심사위원회 구성하고 학원이 통과해서 학교장님이 최종 채용하신다는 거. 여기에 단 이제 3개월 미만 시 홈페이지 공고 그러니까 생략 가능하고 그게 아니라면 3일 이상 공고해야 된다는 거. 이 정도만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징계 확인 관련인데요. 신규 채용 시 이제 새롭게 우리 서울시 교육청 그 지도자가 됐을 때는 징계를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죠. 2군데입니다. 스포츠 윤리센터에서는 이제 그 자격 징계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신분상, 그 전에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상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조회는 실시해야 되고, 재계약에 대한 부분은 네, 필요 없죠. 이미 하셨으니까. 네. 근로계약이랑 이제 해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요게 들어가면,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 교원들 출신은 좀 약하죠. 이제 막 법적인 용어 들어가고. 근데 이제 지도자님들은 우리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모른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은 아셔야 되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1년 단위로 계약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무조건 1년 단위, 여기 3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네. 그다음 일반 코치는 이렇게 1월 1일부터 연 단위로도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중간에 임용되는 경우도 계약일은 2월 말까지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학교장님이 1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통보해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계약하지 않을 경우에도 서면으로 원래 한 달 전에 통보하게 돼 있죠. 네, 이런 부분도 우리 노동법에 다 나와 있으니까 알고 계셔야 되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요거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를 공부해서 우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서 60점이 안 되면 재계약을 안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주 40시간, 1일 8시간 이런 거는 기본적인 내용이라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 그런 경우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우리는 토요일에 반드시 훈련을 해야 되는 학교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뭐 평일에 7시간을 하고 그렇죠?
그러면 5시간을 토요일에 한다. 이렇게 계약서 쓰면 됩니다. 네. 학교 지도자님들이 사실 뭐 아침 8시, 9시부터 와서 우리 뭐 일반 직장인처럼 6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시는 경우는 아니니까 학교 운동부 상황에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초과 근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12시간 한도 내에서, 네, 한 달에 208시간이 넘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뭐, 근무 시간, 업무, 보수, 퇴직금 등등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저희 매뉴얼에 예시 있거든요. 이미 아마 쓰셨을 텐데, 그 예시대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이제 계약 해지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운동부 지도자는 갱신기대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간제 근로자들은 2년 이상 근무하면은 무기계약직이 돼야 된다라는 갱신기대권을 갖는데, 운동부 지도자는 사실 그거에 해당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재계약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지도자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징계를 받았다거나 여러 가지 합리적인 사유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마저도 쉽지 않고, 또 하나의 경우는 이 운동부 지도자들이 급여가 너무 많다. 즉 상위 25%의 급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희 매뉴얼에는 사실 그 내용을 넣었다가 뺐는데, 상위 25%에 해당되는 즉 고임금의 지도자들은 갱신을 안 할 수 있는데, 뭐 당신은 상위 25%니까 무조건 재계약 안 합니다는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노동법이 근로자 편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걸 복합적인 거, 그다음에 합리적인 이런 평가 결과들이 다 갖춰졌을 때, 그러니까 지도자를 재계약을 안 하고 싶을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합리적인 것들을 다 갖췄을 때는 가능한데, 조금 그분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네, 이게 조금 어렵고 애매한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재계약 거부 가능한 케이스들을 보면은 징계받은 경우, 그다음에 폭력이나 성폭력 같은 경우, 그다음에 60점 이하인 경우, 네, 그다음에 허가 없이 겸직을 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적정 인원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은 본인의 직무를 완벽히 수행했다고 볼 수 없겠죠. 네, 이런 경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반면에 이제 이 지도자의 입장에서 내가 부당해고를 당했다. 네, 아까 얘기했던 뭐 한 달 전에도 통보 못 받고 정당한 근거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받았다 하실 때는 이분들도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들이 서로 조금 애매하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요거는 기본적인 부분들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도자들이 이렇게 구제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 설명되어 있고요. 네, 이제 학교장은 그러니까 교육청이 학교장이 부당하게 해지했을 경우에 이제 운동부 교육청 지도자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다시 요청할 수 있죠. 재심을 신청할 수 있죠. 네, 이 부분도 지도자들은 아마 또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보수에 관한 부분 올해 정말 어려우셨을 텐데, 네, 저희가 부록으로 참고해놨습니다. 적정임금 작년에 설문조사한 것도 통계치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일단 요지는 뭐냐면 요겁니다. 학부모 부담 경감이죠. 왜냐하면 지금 지속적으로 후원회와 연관되어서 후원회에서 학부모님들은 내 지도자들의 급여를 계속 올려줘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내 지도자들이 내가 학부모들이 깎겠다 그러면 어느 지도자님들이 좋아했겠습니까? 학부모님도 불편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원회라는 게 없어지고, 왜냐하면 그 후원회 규약 안에
학부모들이 얼마 내겠다, 내가 스스로 얼마 내겠다, 내 지도자를 얼마 주겠다 라고 결정하는데 학교의 어떤 교육활동도 학부모님들이 돈을 내는 걸 결정하는 건 없죠. 다 학교에서 결정하잖아요. 예를 들면 수익자 부담 활동의 대표적인 방과후 학교도 학교가 결정합니다. 그렇죠? 학원에서 심의하고. 근데 이거 운동부만 학부모 후원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학교는 사실 편했죠. 네, 애매하고 곤란한 거를 학부모님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그냥 도장만 찍어주면 됐으니까. 근데 이제 이 지도자 보수 부분과 수익자 부담금을 학교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뒤에 쭉쭉 나와 있는데, 일단은, 학부모님의 의견을 묻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무기명 설문 한번 하시고, 의견 청취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분의 운영 성과,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어쨌든 학교에서 학부모님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향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기본이죠. 어떤 수당도 학교에게 편입하지 않고 총무가 뒷돈을 걷어서 불법 통장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거는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재작년까지 봤습니다. 이게 승리 수당이 아직까지 있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4강 하면 얼마 이런 거는 다 없어져야 되니까 어쨌든 그다음에 성과 상여금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전국대에 대한 입상 실적을 성과 상여금 항목 중에 아주 일부분 들어갈 수 있죠. 네. 그다음에 성과 상여금도 연 2회 네, 70%로 제한하지만 연 2회 지급 가능하다는 거. 요것도 저희 매뉴얼에 부록에 여기 있습니다. 네, 163쪽이네요. 네, 거기에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거 아까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후원의 운영 중단 때문에 학교 주도의 예산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 부분 굉장히 올해 2월, 3월 어려우셨을 건데 네, 제일 좋은 거는 이 전체 온라인 설문조사 한번 하시고 그게 아니면 학부모 설명해서 학교장님이랑 학교 부장님들이 의견 청취하시고 네, 작년 그 인건비가 적절했는지 작년에 수익자 부담금이 적절했는지를 한번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다른 같은 종목의 다른 학교 운동부의 케이스도 좀 비교하셔야 되지만 지금 사실 좀 과도하다. 왜냐하면 작년에 그 코치님들 보니까 뭐 1억 넘는, 네, 구기 종목은 1억 넘는, 연봉 1억 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하여튼 평균이 우리 관내 10년 정도 근무하셨고, 평균 급여가 한 6천 정도, 5천 후반, 6천 정도더라고요. 사실은 그 교원들보다 더 많이 받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복합적인 거를 잘 설문하셔가지고 적정한 임금을 네, 책정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원회가 운영 중단되는데 그럼 학부모들은 어떡합니까? 이름을 명칭을 변경하시면 되죠. 학부모회라고. 네, 학부모회가 하되 의견 청취는 할 수 있는데 예전처럼 후원회라는 이름으로 그 후원회비라는 부분도 없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이 결정하는 부분도 없어져야 돼요. 네, 그래서 뭐 학부모회라고 지칭하고 뭐 요구들이나 이런 교류들은 하실 수 있죠. 네, 네, 복무입니다. 네, 복무 아직까지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나이스의 지도자들의 그 복무가 관리 안 되는 학교들, 네, 따로 뭐 수기로 쓴다거나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나 그 학교에 있는 공무직 선생님들 전부 다 나이스에 복무 달고 오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출장 갈 때 여비 지급도 있을 수 있고 여비 부지급이라도 네, 복무를 달고 가시면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이제 출장비도 좀 말씀드리면 출장비를 사실은 지급받아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근데 그거를 수익자 부담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고 학교의 교직원이니까 학교의 여비에 따라서 여비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는 그 출장이 많기 때문에 항상 응? 여비 부지급이야
또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학교에서 두 가지 중에 어떤 케이스에 적합하게 지급할지 조금 고민하셔가지고 어쨌든 나이스에 복무 달고 네 가까운 거나 뭐 잦은 외부 훈련은 여비 부지급일 수 있죠. 근데 공식적으로 지방의 학생들을 데리고 대회 인솔한다. 그런 경우에는 여비를 받으셔야 되죠, 이분들이. 네. 그 부분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에 대한 부분인데 평가 요거 평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직무 수행 30점. 근데 직무 수행에 결코 그 대회 출전 결과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네. 지도자들이 본인들은 그 본인들의 어떤 욕심에 의해서 막 우승을 열망하지만 우리 교육청이나 우리 학교 교사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성과 내면 물론 좋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투명하게 운동했는지, 잘 안전하게 인솔했는지, 그 다음에 아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지도했는지. 그런데도 결과가 안 날 수도 있고 나면은 좋은 거고. 근데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무를 당신이 잘 준수하고 지켰는지, 그 다음에 필요한 교육들 잘 받았는지, 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징계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요거는 징계 받았으면은 네, 0점이고 아니면 10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해서 100점 만점으로 이렇게 매년 지도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학부모 설문도 방문형하라는 이런 평가 내용들 예시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네, 여기 교감생들 많이 계신데 우리 교원도 마찬가지고 운동부 지도자도 평정자가 교감인데요. 이게 교감생이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운동부 감독 선생님이 쭉 평가하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한 건 걸려 있는데 학부모님이 왜 저 지도자는 이렇게 내가 볼 때는 낮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냐? 교감 선생님이 평정자니까 교감 선생님한테 물을 수 있죠. 그럼 교감 선생님은 나는 운동부 감독교사가 그냥 결제 오는 대로 결제했는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감독교사님이 적극적으로 하시되 이 평정자가 교감님이기 때문에 교감님이 아까 앞에 이 내용들을 다 아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무조건 감독교사한테 맡겨두고 하시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엔 교감 선생님, 승인자 학교장님이 뭔가 왜 여기 정량 평가도 있지만 정성 평가들 있잖아요. 네. 왜 5점을 줬는지. 네,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힘드시지만 교감 선생님들도 요 평정자로서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을 잘 계속 관리해 주셔야 된다는 거. 네. 요 60점 이하인데 사실 60점 이하 내기가 쉽진 않지만 60점 이하일 경우에 그걸 근거로 재계약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지도자는 되게 예민하게 생각하셔요. 네. 네, 징계 받으면 안 되지만 작년에도 있고 매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차 안내 한번 참고 61페이지 참고하시고요. 네, 징계 종류는 우리 교원이랑 조금 다르죠. 지도자는 이렇게 경징계 2개, 중징계 2개인데 이렇게 해고일 때는 계약을 해지하지만 나머지는 무급 혹은 경징계일 경우에는 계속 채용 가능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판단하시면 되는데 네, 경미한 사안일 경우에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 네, 행정 처분만 할 수 있다라는 거. 네, 요게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이것도 자세하다고 안 느끼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더 자세하게. 네, 그렇지 뭐 어떤 이런 케이스에 처분까지의 결과까지 기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원이와 학교장님이
판단하셔가지고 요거는 참고해서 징계를 내려주실 수 있다라는 거 기준 참고하시고요. 다만 요런 경우에는 조금 더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라는 거 네, 추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투명한 운동부도 또 사실은 청렴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네, 중요합니다. 일단 무조건 학교 운동부 경비는 학원일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회계에 편입해야 된다는 거. 요거는 가장 기본이니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아까도 마찬가지인데 학교장 간담회, 설문조사 등의 학부모 의견 수렴을 해야 된다는 거. 후원회가 없어지면서 이제 학부모님들은 배제하고 학교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차원은 아니고 네, 의견은 청취하되 학부모님이 주도적으로 결정했던 특히 급여 같은 부분도 학교에서 학부모님 의견 수렴으로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건데 그러려면 막막하니까 일단 간담회하고 설명회나 혹은 무기명 전체 네 여기 나와 있죠. 학교 주도로 네 무기명 전체 설문 한번 해서 우리 수익자 부담금이 적정한지 지도자 급여를 적정한지 왜냐면 결국에는 학부모님들의 돈이니까 수익자들의 돈이니까 네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야 된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예산계획 수립해서 학원이 통과해야 된다는 거. 이거 계속 지금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 후원의 운영 중단이 사실은 아까도 똑같이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건데 학부모 부담 경비를 경감시키는 차원이다. 네, 최소화되도록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데 사실은 네, 뭐 연봉 1억 받으시는 지도자님을 갑자기 막 6천, 7천 깎을 수는 없죠. 그래서 올해 그거를 막 칼을 대서 시행하기는 어려울 텐데 이제 점차적으로 예, 조금씩 뭐 동결하거나 조금씩 합리적인 방향에서 줄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자 갑질입니다. 이 부분도 정말 이게 주요 민원 사항 중에 하나인데 지금 뭐 폭력이나 금품향을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요런 거죠, 이제. 뭐 정리전돈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급식 당번을 정해가지고 학부모님들의 편의를 제공받는 경우. 네, 요게 갑질의 대표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조를 짜고 심지어 불참하는 경우에 뭐 벌금을 매기거나 네, 이런 경우가 아직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학교에서 미리 사전에 학부모님들의 인식도 중요하고 지도자님도 그런 부분이 갑질이고 해서는 안 될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행동이다 라는 부분이 좀 인식이 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고 월요일에도 네, 지도자님들한테 그런 부분 강조해서 또 연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3인데 작년에 모 학교에서도 이런 게 아직까지 있었습니다. 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게 사실은 매뉴얼에 들어간 게 사실 얼마 안 됩니다. 네, 당연히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매뉴얼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비공식적 행사는 하지 말고 네, 공식적인 행사. 왜냐하면 이런 고사나 후원의 밤이나 송년회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이제 거기에 이런 금품이나 이런 게 편의 제공이 따라 들어가거든요. 네. 제가 다는 설명 못 드리고 일단 67페이지에 중요한 요것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비공식 행사 금지, 금품향응 편의 제공 금지. 예. 네, 행재정적 강화인데 이제 그런 경고나 신분상 처분을 받은 학교는 제재를 받게 되는데 제재 내용을 보시면 제일 큰 게 체육특기학교 배정인원 제한인 거고 그 다음에 전입 제한, 전출은 가능하나 전입 금지 그 다음에 뭐 이런 훈련비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임 코치 배정받은 학교면 이런 것도 제외된다. 제일 큰 거는 체육특기학교 지정 취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학교 운동부로는 계속 남아서 운영을 할 수 있지만 체육특기학교 지정이 교육청에서 취소될 수 있다라는 거 알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성년도 재고로 학부모 찬조금 아직도 총무님들이 학부모님들끼리 문자 돌려가지고 뭐 이렇게 명절 선물비 혹은 뭐 지도자한테 직접적인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음성적인 관행적인 그런 그 회비를 따로 걷는 경우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잘 좀 교육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학부모 계좌, 이 총무님들이 자기 계좌로 뭔가 돈을 걷는 거 아직도 이거 꽤 있으실걸요. 네, 그래서 학교는 몰랐다. 라는 것도 사실은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네, 뭐 스카우트 비용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네,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청렴도 재고 방안 뭐 많이 저희 강조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청렴 문자랑 이런 것도 발송 저희가 매번 올해는 아직 그 공문 안 나갔는데 이런 거 한 번 더 공문 내보내고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잘 인지될 수 있게끔 지도자랑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의 네 제가 빠르게 달려와서 지금 슬라이드가 100장이 넘은 거를 정말 빠르게 달려오셔서 머릿속에 다 안 들어가실 수도 있는데 결론은 저도 이렇게 매뉴얼 책자 항상 옆에 껴두고 민원 전화 오거나 제가 궁금한 거 항상 여기 매뉴얼 보고 저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그 파일 깔아놓고 그때그때 검색하면은 요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17개 시도 중에 아마 서울이 가장 매뉴얼이 두껍지 않을까. 경기도도 정말 얼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 안에 부록이랑 뭐 예시랑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 뒤에 나와 있는 Q&A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개별 학생 선수에 대한 부분, 교육청에는 사실 문의가 많은데, 지금 참석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학교 운동부에 관련되신 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없겠지만, 그 다음에 뭐, 운동부에서도 이런 편법이 있을 수는 있죠. 학생 선수가, 체험학습으로 참가하면 안 되나요? 체험학습의 취지는 뭡니까? 이렇게, 네, 이게 개인 계획에 의해서 학부모님들과 이런 학습이 일어나야 되는데 대회 출전이나 훈련은 체험학습 사유에 해당 안 되죠. 네. 뭐 그 친구가 부모님과 정말 갈 수도 있겠지만 네, 이런 부분들은 어, 대회 출전으로는 엄격하게 좀 제한되고 있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운동부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데 또 관리가 조금 소홀할 수밖에 없는 개별 학생 선수들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학교에서 좀 잘 인지하고 관리해 주셔야 되고, 음, 네,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요것도 참 애매하죠. 정말 한두 명밖에 없다. 그러면 코치님 차로 이동하는 경우도 많고, 왜냐면 귀찮고 피곤하니까. 그게 더 안전할 수도 있고. 근데 아예 지금 학교에 뭐 버스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뭐 깔끔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애매하게 10명, 20명 이런 경우에 코치님이 뭐 카니발을 운전을 해서 가면 좋은데 기름값 정도는 운영비에서 책정해서 주시면 되고 근데 한 대를 더 렌트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하기 때문에 어, 개별 이동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개별 이동이다. 그럼 학부모님들이 정말 매번 개별 이동할 수 있느냐? 학부모님들이 돈을 따로 걷어가지고 차를 또 별도의 차량을 운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버스가 참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뭐 아까 얘기했던 학부모님들이 별도의 차량을 운행하는 거는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코치님의 개인적인 이용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네, 그 부분은 괜찮은데 어쨌든 차량 부분이 조금 투명하게 돼야 되고 깔끔하게 뭐 어떤 학교는 어떤 업체에다가 우리가 딱 날짜를 얘기하면 차량을 갖다 주고 그걸로 렌트하고 이런 경우 있는데 아마 제일 조금 애매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거는 학교별로 상황에 따라 좀 다를 텐데 네.
네, 이 부분, 네, 하여튼 안전하게, 그다음에 좀 깔끔하게, 공개적으로 렌트도 이루어지고 차량 이용이 이루어진다는 거. 학부모님들이 음성적으로 335 뭐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휴일 대체근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아까 이제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향후에 계속 주말 근무, 주말 대회인 소리 예정돼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을 평일에 조금 더, 네, 이렇게 날짜를 조정해가지고 대체 휴일을 하루 정도 주고, 네, 휴일 근무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 네, 그게 휴일 대체 근무라는 거. 간주 근로라는 거는 근무 장소 외에 외부에서 훈련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훈련장 밖에서 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것도 간주 근로를 해서 허용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학생 선수들에게 간식이나 식사 제공 가능하죠. 네, 뭐 자제해야 되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계 예산 추진 절차에 통해서 진행하면은 네, 가능하다라는 거. 지도자가 먹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네. 어, 학생 선수나 학부모가 운동부 지도자에게 식사 제공 정말 안타깝지만 안 되죠. 네. 이런 거는 명절비 당연히 안 되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 명절비 그 지도자 급여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뭐 축의금도 당연히 안 될 거고, 이런 지도자의 급여나 인센티브, 출장비, 학부모 부담, 경비로 지급하는 경우 가능한데, 네, 회계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 네, 마지막입니다. 감사 지적 사례 이제 제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대외 경비 집행을 좀 부적정으로 하거나 홈페이지 미공개, 아까 홈페이지 공개 부분 잠깐 언급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도 감사 지적 사례가 됐었고요. 채용이랑 공무관리 소홀하는 거. 네, 나이스나 근무사항부에 한 번도 작성 없이. 네. 작년에 사실 저도 이제 특별장학 간 경우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들. 본인들은, 지도자님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근데 여기 지금 참석하시는 감독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들이 공모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지도자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인지시키고 챙겨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선수관리위원회 소홀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숙사 운영도, 네, 요거는 조금 과거의 얘기인데, 1시간 이내에 학생을 포함하는 경우도, 네, 부적정 사례로 감사 지적된 경우가 있네요. 네. 네. 제가 빠르게 진행했는데, 목표 시간을 거의 채웠습니다. 네. 일단 제가 그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매뉴얼에 거의 다 내용은 들어가 있고요. 네, 모르시는 거 있으면 저나 초등 김선희 장학사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신속하게, 친절하게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뭐 한번 네,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없으시죠? 네, 네. 네, 손 드셨어요? 유준규 교감생 손 드셨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그 운동부 감독교사들 단톡방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 중요한 내용들은 다 안내가 드리고 있고,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뭐 바로바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릴 테니까, 네, 오늘 매뉴얼, 왜냐면 이거 책 배송되고 잘 안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서머리 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모르시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짧지 않은 시간 연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연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